연휴 이후부터 시장이 계속 급변을 하는데 이게 순환이 되는 구조가 있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부터 그다음에 6.27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9.7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마다 시장이 공통적으로 반응한 것이 있어요. 둔화되었다가 다시 심리를 깨고 다시 가격에 반응이 되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승, 규제, 심리 둔화, 상승, 규제, 심리 둔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격에 오르는 속도가 빠를수록 상승 규제, 심리 둔화, 상승 규제, 심리 둔화의 어떤 순환들이 더 빨라질 겁니다. 물론 새로운 대내외적인 변수가 생기면은 이런 순환의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이 순환들은요.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상승 지금 왔죠? 이제 규제해야 되겠죠? 규제를 언제 할까요? 명절 끝나고 바로 할 겁니다. 명절 때 대체 휴무일이나 이럴 때 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그 국토부 장관이 규제 자체를 추석 전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추석 후에는 하겠다는 거죠. 규제 이제 하겠죠. 그러면은 심리 둔화가 되는데 9.7 정책처럼 사람들이 빨리 눈치를 채면은 심리 둔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조금 새롭고 좀 강력한 게 오면은 심리 둔화의 기간들이 조금은 한두 달, 길게는 석 달, 넉 달이 있겠죠. 그리고 다시 상승하고. 그리고 이 상승의 속도가 빠르면은 규제의 속도도 빨리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4년 5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어떤 걸 고민을 하냐면요. 상승의 속도에 따라서 규제의 속도들도 계속 반복해서 빨리 나올 건데 이게 4년 5년 동안에 얼만큼 순환이 될지. 문재인 정부에는 거의 뭐 한 10번 이상이 왔다 갔다 했고 규제는 28 번이나 나왔었잖아요. 그게 인제 더 매운맛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정책들을 규제를 조금 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변형을 해서 더 강력하게 낼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인제 이 타이밍이 왔다. 왜냐하면 급등장이 일어났으니까. 여기를 못 느끼는 지역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요 규제는 불가피하고 시기를 가늠하는 문제지 규제는 반드시 나온다. 언제 나오느냐? 10월 23일 이전에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인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은 규제가 나올 시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 상황을 한번 봐 드릴게요. 왜 제가 규제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거래량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시장 심리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임박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뭘 보고 알 수 있냐? 우선은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이 9월 달에 거래량의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울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요. 제가 저번에는 7천 건이었는데 8천 건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9월 1 일부터 9월 27 일까지 저번 주 금요일까지 3,531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달보다는 2배 정도 많죠. 그다음에 6월 달이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요때보다는 한 1,500건 정도 작고요. 3월 달이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던 지역이죠. 만 건 나왔을 때요, 서울에서. 그거랑 한 500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일 주일 동안에 거의 1,700 건이 늘었어요, 지금 신고된 게. 굉장히 빠르게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지금. 규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래서 8,000건 전후 혹은 8,000건 이상 나오는 속도 이거면은 거래량이 서울시 치고는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의 속도를 보시면은 9월 달 빠르죠. 지금 현재 1 월부터 9 월까지 중에서 똑같은 시기를 비교를 했는데 세 번째로 빠릅니다. 잘하면은 3월 달하고 조금 따라잡는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 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9월 달은 8천 건 이상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거래량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평균 5천 건 나오면 정상인데 그 이상 나온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8월 15일 이후부터 굉장히 거래량들이 급하게 늘었다. 휴가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했고 9.7 대책 이후부터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해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뭔가를 거래하자라는 심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규제가 나오겠다는 이유가 지금 2025 년도 서울의 일별 거래량 등록 건수를 보면요. 이게 2024 년도 여기는 쪼끔은 가격이 보합되고 하락이 되는 장이었는데 그러다가 2025년 3 월까지 엄청 올랐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 주니까 쑥 올랐다가 재지정에서 다시 쪼끔 내려갔는데 금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니까 너무 놀라서 6.27 대책이 나왔죠. 대출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확 죽었는데 죽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속도를 보십시오. 굉장히 가파르게 거래량이 등록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7 대책은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제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거래량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다음에 일별 거래량을 보더라도 추이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심리 지수를 보더라도요. 2021년 8월 달에 여기 와 있었습니다. 숫자는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여기가 100 이거든요. 이 100을 넘으면은 인제 매수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매수 심리가 훨씬 큰 거예요. 이 100 아래로 이쪽으로 내려가면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요로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은 심리가 죽은 건데 이게 호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매수 심리도 2021 년도 요렇게 올라갔다가 인제 2022 년도 요때 많이 떨어졌죠. 자이언트 스텝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2022 년도 12 월부터 사실은 잠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2023년 8 월까지 움직이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갔죠. 2024 년도 7 월까지 올랐다가 그다음에 하반기에 쪼끔 둔화됐습니다. 이때도 대출 총량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죠. 그리고 2025년 1월 이때 사람들이 또 집값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또 급하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요까지 오른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그걸 다시 묶으니까 쪼끔 심리가 둔화되고 쭉 올라가다 또 다시 회복을 하니까 대출 규제를 하고 쭉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랫단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 2023 년도부터 1 월부터 7 월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2024 년도도 1 월부터 7 월까지 가격들이 오르고 그다음에 2025 년도도 1 월부터 7 월까지 거의 올랐잖아요. 이 하단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심리 지수는요. 그리고 이 상단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리도 지금 매수세로 인제는 '하락 아니다, 아니다.'라고 인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심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첫 번째 규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유는 이런 거래량과 그다음에 주택 가격의 심리 지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심리가 하단도 올라가고 상단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예요, 여기.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규제를 내겠죠. 첫 번째는 이런 거래량과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규제가 나오겠다. 인제 그 이유가 인제 명분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민간과 공공의 통계가 있잖아요. 그 통계에 나오는 매매가 상승률의 추이를 통해 가지고 규제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 상승률을 보면요. 한국 부동산은요. 3 주째 상승폭이 커졌어요. 0.08, 0.09, 0.12, 0.19죠. 이제 0.2가 넘어가면 상승이 좀 커졌다는 거고 0.34면요. 급등입니다. 0.4면은 엄청나게 큰 급등, 0.2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은 1.1입니다. 1.16 완전 폭등 수준이죠. 이렇게 한국 부동산원이 정부의 통계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인제 0.2가 넘어가는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죠. 아마 0.2 후반대나 0.3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 규제를 발동할 수밖에 없죠. 0.2가 넘어가면은 스탠바이를 하거든요, 정부에서는요. 이게 인제 규제가 나올 거라는 근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거고 민간에서 하는 KB 시세 같은 경우도 지금 5 주째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KB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0.34입니다. 가격 급등장이 펼쳐진 거죠. 이 KB 통계로 보면은. 그리고 부동산 R124는요. 5 주째 상승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0.34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민간과 공공의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추세상 규제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지금 정부의 포지션을 볼 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규제가 나올 거다. 인제 명절이 끝난 다음에 나올 거다고 한 이유가 첫 번째가 거래량의 증가 속도와 심리 상태, 호가들이 올라가는 속도들이 빠르다. 그래서 규제 임박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간과 공군의 통계 추이를 통해서 규제 임박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의 가격 상승의 확산 흐름을 통해서 규제 임박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매매 증감률을 볼게요. 가격. 제가 아까 기준을 세워 드렸는데 부동산원에 있는 걸 기준으로 안 돼. 부동산은 0.19라고 했습니다. 근데 0.2가 넘어가면은 사실은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집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서울은 민간 통계에서는 0.34까지 나왔죠. 근데 보시면 퍼지고 있는 게 광진구 0.9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급등장입니다.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리고 성동 0.73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데. 그리고 강동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공통점이 뭐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핵심지인 한강벨트에 있는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송파, 용산을 제외한 그 인근에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핵심지들이 좀 덜 움직이고 있어요. 보시면은 핵심지가 강남권이죠. 강남이 0.33. 상승은 맞지만 강동보다 덜 움직이고 있죠.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서초 0.22. 좀 덜 움직이고 있죠. 송파는 엄청 움직였네요. 송파는 규제 지역이고 선호 지역인 거에 대비해서 여기는 아직까지 움직임들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덜 오른 지역들을 보면은 서대문구 여기 이제 퍼지고 있죠. 보이죠? 그리고 동대문 보십시오. 0.44. 여기도 급등장이죠. 그리고 이제 노원구는 0.14까지 올라왔습니다. 0.14까지. 조금만 더 오르면 0.2가 됩니다. 아직까지 노원구의 전체가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데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 데는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성북구 0.12, 광서구도 0.12, 관악구 0.16입니다. 관악도 신고가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 구로구가 제일 반응 없고 금천구가 제일 반응이 없죠. 지금 많이 퍼졌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성남이 0.86이에요. 근데 성남 안에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있죠. 분당구 보십시오. 1.16입니다. 초초급등장입니다. 초초급등장. 그래서 분당을 중심으로 분당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용인이잖아요. 용인을 한번 볼까요? 용인 같은 경우도 되게 넓은데 그중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데가 또 수지구 기흥구인데 수지구가 인기가 제일 좋은 데죠. 예, 여기도 올랐고 용인시 전체가 0.17인데 수지구가 0.34입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에 어디가 움직이겠죠? 수원이라든지 화성 쪽으로 이제 타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과천 라인을 볼게요. 과천 라인은 지금 쭉 하다가 몇 주째 조금 상승폭은 있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천하고 연결된 데가 안양이죠. 안양의 평촌 0.31 지금 계속 이제 상승세들이 계속 있죠. 그리고 이 안양하고 이제 붙어 있는 데가 또 어디죠? 군포. 그다음에 의왕이죠. 의왕이 더 이제 입지 가치는 좋잖아요. 0.7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군포는 0.00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기가 좋은 광명도 상승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남이 인기 좋죠. 하남도 0.24 상승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지역과 그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좀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거래량의 증가 속도와 호가 심리. 그다음에 주택 매매 지수의 심리가 속도감 있게 올라가고 있다. 규제가 임박함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민간 공공 통계에 나오는 추이들을 통해서 규제 임박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상승폭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가격의 상승 퍼짐 속도, 경기도에도 상승 퍼짐 속도가 움직임들이 있다. 거래량도 경기도권 보여주진 않았지만요. 서울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지에서는 속도가 송파 전역에서 가격이 급하게 나오는 게 있고 오히려 강남하고 서초는 조금은 잠잠한데 퍼짐이 있었습니다. 광진하고 성동, 마포 쪽. 근데 광진이 정말 세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동이 조금 천천히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 다음에는 강동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확산된 데가 동대문, 서대문, 관악까지 확산되었고 앞으로 확산된 데가 강서, 성북, 노원, 강북 순으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나 광진에 못 갔어. 나 어떡해. 이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강서, 성북, 노원, 강북 중에서 좋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퍼지는 지역에 내가 디딤판을 삼을 수 있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 때문에 규제가 좀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